신혼 첫날 밤, 나의 남편은 독이 든 술 한 잔으로 나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이미 복수의 눈을 번쩍 뜨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만취해 인사불성이 된 나를 차가운 객실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곧바로 뒤돌아 자신의 첫사랑을 품에 안고 장미꽃이 만발한 나의 신혼 침대 위에서 뒹굴었다. 그들은 뻔뻔하게 나를 조롱했다.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멍청이라며 비웃었고 내 가치를 어떻게 남김없이 쥐어짜낸 뒤 빈털터리로 쫓아내 사회적으로 매장시킬지 계획했다. 나는 문틈에 엎드려 그들이 한 번, 또 한 번 방종을 저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7번째까지 센 다음 나는 눈물을 닦고 떨리지만 단호한 손으로 휴대전화의 전세계 실시간 방송 송출 버튼을 눌렀다. 주경민, 임소희, 너희들이 주연을 맡은 이 추악한 연극을 이제 전 세계가 감상할 차례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수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것 같았다. 위장이 뒤틀리고 뜨거운 액체가 끊임없이 치밀어 올라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몸을 지탱하려 했지만 사지는 뼈가 모두 뽑혀나간 것처럼 흐느적거렸고 그저 진흙한 무더기처럼 객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계속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얇은 실크 피로연 드레스 사이로 냉기가 스며들어와 끝없이 오한을 일으켰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유명 디자이너가 한 땀 한 땀 수제작한 값비싼 웨딩드레스를 입고 주경민의 팔짱을 낀 채 서울 강남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 중앙에 서 있었다. 화려한 유리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굴절시켜 우리 위로 쏟아냈고 마치 2세기의 결혼식에 왕관을 씌워주는 듯했다. 단상 아래에는 수천 명의 하객이 있었다. 정재계 인사들도 있었고 언론사 기자들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부러움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쩌면 내가 눈치채지 못한 계산과 저울질도 섞여 있었을 것이다. 그때 주경민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힘이었다. 그는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고 잘생긴 얼굴에는 나무랄 데 없는 깊은 애정이 넘쳐 흘렀다. 마이크를 통과한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 주경민은 마침내 제 평생의 사랑 심지은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모든 것을 바쳐 그녀를 아끼고 보호할 것이며 단 한치의 억울함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 순간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거대한 행복감이 심장을 가득 채웠다. 수많은 산과 강을 건너 마침내 사랑의 종착지에 도착했다고 믿었다. 우리 심씨 집안은 주씨 집안처럼 오랫동안 추리를 튼 재벌가는 아니었지만 흠잡을 데 없는 뼈대 있는 학자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명망 높은 서울대 교수였고 어머니는 우아한 피아니스트였다. 나 역시 내 노력으로 명문대를 졸업했다. 이 결혼은 당시의 나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눈에 격이 맞고 완벽한 결합으로 보였다. 이 성대하고 무한히 빛나는 결혼식을 위해 부모님은 평생 모은 재산을 거의 다 쏟아부으며 수개월 동안 동분서주하셨다. 오직 외동딸이 화려하게 시집가서 행복한 인생을 시작하기만을 바라셨다. 이토록 극에 달한 번화함 뒤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배신과 계산이 숨어 있을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피로연에서 주경민은 평소와 달리 나를 위해 술을 막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직접 술잔을 들고 한 잔, 또 한 잔 내 입가로 가져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강경함이 서려 있었다. 지은아, 오늘은 우리의 가장 기쁜 날이잖아. 기분 좋게 몇 잔 더 마셔. 어르신들 분위기 깨지 말고. 그가 낮게 속삭였다. 유혹과 동시에 압박이 담긴 말투였다. 처음에는 그저 그가 너무 기뻐서 그러는 줄 알았고 이 특별한 날 그의 뜻에 따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차 술기운이 거세게 몰려왔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귓가에 들리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마치 물 한 겹을 격해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소매를 끌어당기며 작게 애원했다. 경민 씨, 나 정말 더는 못 마시겠어.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좀 쉬고 싶어. 그의 얼굴에 번져있던 부드러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싸늘함과 짜증이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의 늘어진 내 몸을 한 팔로 감싸 안았다. 겉보기에는 다정하게 나를 부축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신혼방과는 정반대 방향인 복도 끝 외진 객실로 직행하고 있었다. 남아있는 의식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렸다. 나는 힘겹게 그의 옷자락을 쥐고 혀가 꼬인 소리로 물었다. 여기 우리 방 아니잖아. 당신 너무 많이 취했어. 여기서 술 좀 깨.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어떤 온기도 없었으며 심지어 일말의 혐오감마저 묻어났다. 말을 마친 그는 가차없이 내 손을 뿌리치고 나를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그는 문을 제대로 닫아주지도 않은 채 그저 틈이 벌어지도록 대충 당겨놓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뒤돌아 떠났다.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졌다. 그를 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조인 듯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어둠이 밀물처럼 밀려와 내 마지막 의식을 집어삼켰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묘하게 끈적이는 웃음소리에 찔려 잠에서 깼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객실의 외진 위치가 주는 적막함과 꽉 닫히지 않은 문틈 덕분에 내 귓속으로 너무도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임소희였다. 항상 주경민 곁을 맴돌며 친동생을 자처하던 그 여자. 물방울이 뚝뚝 떨어질 듯 애교 섞인 목소리였다. 경민 오빠, 오빠 진짜 나쁘다. 오늘 오빠랑 지은 언니 신혼 첫날 밤이잖아. 언니를 저렇게 객실에 처박아 두면 언니가 알고 화내지 않겠어? 곧이어 주경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숨기지 않은 맹목적인 애정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 애정은 임소희를 향한 것이었고 경멸은 나를 향한 것이었다. 그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화를 내? 그저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장식품일 뿐인데 회사 꼰대 임원들 입막음 하려는 게 아니었다면 그리고 네가 아직 졸업장도 못 딴 상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겠어? 내 마음속에 주성그룹 안주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예전부터 우리 소희 너 하나뿐이야. 그럼 앞으로 나한테 더 잘해야 해. 임소희가 교태롭게 웃었다. 안 그러면 나 오늘 밤 일 다 까발릴 거야. 주성그룹 젊은 대표이사가 신혼 첫날 밤부터 바람을 피우고 새 신부를 객실에 버려뒀다고 온 서울 시내에 소문낼 거라고. 걱정 마. 주경민이 낮게 웃었다.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내가 널 어떻게 섭섭하게 하겠어. 이 신혼 침대는 원래부터 우리 차지였는데 그 뒤로는 구역질 나는 거친 숨소리와 교태로운 웃음 그리고 살이 부딪히는 끈적한 소리가 이어졌다. 내 혈액은 정수리로 솟구쳤다가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었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위장에서 끓어오르는 것은 더 이상 알코올이 아니라 극도의 혐오감과 분노였다. 나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너무 세게 깨문 나머지 이빨이 살을 파고들어 짙은 쇠맛이 났다. 하지만 이 육체의 고통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무참히 짓밟히는 극심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버둥거리며 죽어가는 벌레처럼 조금씩 문 쪽으로 기어갔다. 좁은 문틈 사이로 원래 내 것이어야 할 신혼방을 바라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동공이 수축하고 온몸의 피가 굳어버리는 듯했다. 행복과 순결의 상징이었던 나의 새하얀 웨딩드레스는 쓰레기처럼 값비싼 카펫 위에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었고 임소희의 도발적인 붉은색 원피스와 뒤엉켜 눈을 찔러댈 만큼 더러운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붉은 비단 이불이 깔리고 장미꽃잎이 흩뿌려진 그 신혼 침대 위에서 주경민과 임소희는 벌거벗은 채 서로 얽혀 방탕하게 몸을 섞으며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주경민은 땀에 젖은 임소희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럽고 애틋한 말투로 속삭였다. 역시 우리 소희가 최고야. 그 나무 토막처럼 눈치 없는 심지은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네. 임소희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득이 양양하게 맑은 웃음소리를 냈다. 당연하지. 경민 오빠도 진작 알아봤어야 해. 심지은 같이 고상한 척하는 샌님이 무슨 남녀간의 정취를 알겠어. 언니가 오빠랑 결혼한 것도 결국 주성그룹의 돈과 권력을 노린 것뿐이잖아. 엄청 가식적이라니까. 나는 그들이 쏟아내는 악독한 비방과 추잡한 몸짓을 들으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내 심장을 꽉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지난 2년간의 달콤했던 시간들, 나를 향한 그의 세심했던 배려, 우리 부모님이 그에게 보냈던 찬사와 신뢰,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모든 진심을 다했던 이 결혼식이 결국엔 정교하게 기획된 사기극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나와 결혼한 것은 그저 임소희가 앞날을 걸어갈 길을 깔아주기 위함이었고 주성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였다. 눈물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지만 나는 곧바로 차가운 손등으로 눈물을 세게 닦아냈다. 울면 무슨 소용이 있나? 눈물이 시간을 되돌려 이 개만도 못한 남녀의 배신을 없던 일로 만들어줄 수 있나? 내 부모님이 이 일로 가슴이 찢어지고 모욕당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나를 집어삼키려는 절망과 분노에서 억지로 자신을 분리해냈다. 궁지에 몰릴수록 냉정해져야 한다. 어지러움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나의 뇌는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하게 맑아졌다. 나는 드레스 치마에 숨겨진 주머니를 더듬었다. 휴대전화는 아직 켜져 있었고 몇 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엄마가 보낸 것이었다. 우리 딸 너무 피곤하지? 일찍 쉬고 신혼 첫날 밤 잘 보내. 아빠 엄마는 우리 딸 영원히 사랑해. 이 짧은 한 줄을 보자 목이 메었다. 죄책감과 분노가 두 갈래의 거센 불길처럼 나의 오장육부를 불태웠다. 나는 이대로 항복할 수 없었다. 이토록 끔찍한 치욕을 가만히 감당할 수 없었고 부모님의 피땀과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술안증거리로 전락하게 내버려 둘 수는 더더욱 없었다. 신혼방의 음란한 교성은 계속 이어졌다. 그들은 법적인 아내인 내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나는 차가운 심장으로 숫자를 셌다. 1번, 2번, 3번, 7번이 되어서야 방 안의 움직임이 서서히 가라앉고 거친 숨소리와 나른한 웃음소리만 남았다. 경민 오빠 진짜 나빠. 이렇게 오래 괴롭히다니 나 진짜 뼈가 다 부서질 것 같아. 임소희의 목소리는 만족감으로 갈라져 있었다. 피곤하면 자. 내일 또 놀아줄게. 주경민의 목소리도 피로로 가득했지만 말투만은 여전히 다정했다. 심지은 그쪽은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절대 우리 방해 못하게 할 거야. 처리한다고? 나를 어떻게 처리할까? 임소희와 완전히 준비를 마칠 때까지 나를 계속 장식품처럼 세워두다 발로 차버릴까? 아니면 더 악랄한 수단으로 나를 제 발로 사라지게 만들까? 나는 소리 없이 냉소를 지으며 차가운 휴대전화 화면을 빠르게 터치했다. 거의 잊고 있었던 실시간 방송 앱을 열었다. 예식 기획팀이 결혼식 미공개 뒷이야기를 기록하자며 설치를 권유했던 앱이었다. 이것이 이 순간 이토록 치명적인 용도로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전 세계 공개 설정을 선택하고 화면 각도를 조정한 뒤 뭔가에 은밀하지만 시야가 완벽한 구석에 휴대전화를 단단히 고정시켰다. 화면에는 신혼방 안에서 얽혀있는 두 벗은 몸뚱이와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이 선명하게 비쳤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나는 소리 없이 뒤로 물러나 객실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무릎을 끌어안고 냉정한 방관자처럼 휴대전화 화면에서 깜빡이는 실시간 방송창을 조용히 응시했다. 처음에는 우연히 들어온 몇 명의 시청자만 있었다.
누군가 호기심에 물었다. 여기 어디야? 새로 나온 성인 방송인가? 또 누군가는 배우들이 엄청 몰입했네. 근데 이거 세트장이 아니라 진짜 호텔 신혼방 같은데? 라며 농담을 던졌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동이 트기를, 이 추악한 연극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경민과 임소희가 그들이 멋대로 짓밟은 결혼과 도덕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기다렸다. 객실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휴대전화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과 옆방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잠기가 싹 달아나 버렸다. 머릿속에서는 통제할 수 없이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에서 그가 내뱉은 가증스러운 서약, 사귈 때 그가 무심코 드러냈던 임소희를 향한 온누이 같은 애틋함, 임소희가 나를 볼 때마다 지어 보이던 순진한 척하지만 실상은 도발을 숨기고 있던 미소, 그 모든 사소한 모습들이 이제는 내 심장을 찌르는 독 묻은 칼날이 되었고 나의 복수심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주경민, 임소희, 너희들이 내게 안겨준 고통과 수모,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하나하나 다 받아낼 것이다. 이 방송은 끝이 아니라 나 심지은의 반격의 시작이었다. 휴대전화 화면의 빛이 무표정한 내 얼굴을 비췄다. 그 빛은 차가웠고 지금 내 심장과도 같았다. 구석에 웅크린 채 나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방송 화면을 노려보았다. 시청자 수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실시간 대화창도 점차 활기를 띠었다. 이거 진짜 영화 찍는 거 아니야? 카메라도 안 보이는데? 고정 화면 하나뿐이잖아. 미쳤다. 저 남자 얼굴 엄청 낯익은데? 주성그룹 그 젊은 대표이사 주경민 아니야? 오늘 그 사람 결혼식 날이었잖아. 신부성이 심씨였나 그랬는데. 그럼 저 침대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역대급 폭로다. 주경민 신혼 첫날 밤에 바람피움. 진짜 주경민이라면 침대에 있는 저 여잔 이겨? 불륜녀? 그럼 신부는 어딨어? 완전 계획적으로 당했네. 누군가 주경민을 알아본 것을 확인한 나는 입꼬리를 차갑게 끌어올렸다. 그래, 바로 그놈이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 속에서 나에게 평생의 맹세를 하던 그 남자. 지금 그는 다른 여자를 끌어안고 나와 그의 신혼 침대에서 달콤한 잠에 빠져 있다. 나는 손을 뻗어 휴대전화의 소리를 최대로 키웠다. 그들의 코골이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척이며 흘리는 아주 미세한 잠꼬대조차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 세계로 송출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죽음 같은 고요 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객실의 둥근 벽시계가 일정한 간격으로 똑딱거렸다. 그 소리는 팽팽하게 당겨진 내 신경을 두드리는 듯 했지만 더 이상 고통의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복수의 서곡이었다. 나는 몸에 지니고 있던 신분증과 중요한 은행카드 몇 장을 더듬어 만졌다. 방금 전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렸을 때 객실 구석에 던져진 작은 손가방에서 힘겹게 찾아낸 것들이었다.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이 물건들을 꽉 쥐자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가닥의 불안감마저 완전히 짓눌러졌다. 갑자기 신혼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즉시 숨을 죽이고 레이저 같은 눈빛으로 화면을 고정했다. 임소희가 몸을 뒤척이더니 문어처럼 주경민을 칭칭 감았다. 그녀가 잠꼬대하듯 중얼거렸다. 경민 오빠, 내일 꼭 심지은 그 나무토막한테 확실히 말해. 당장 꺼지라고.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정정당당한 주성그룹 안주인 될 거라고. 주경민은 잠결에 짜증스럽게 응하고 대답하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웅얼거리는 목소리였다. 알았어. 내일 바로 처리할게. 그만 보채고 자. 싫어. 임소희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였다. 신들린 연기력이었다. 나는 오빠가 그 여자 못 버릴까봐 무섭단 말이야. 그 여자 아빠가 아직 쓸만한 인맥도 좀 있고
오빠네 주성그룹에 도움되니까 못 버릴까봐. 주경민은 잠이 깬 듯했다. 그의 말투에는 짙은 경멸과 짜증이 묻어났다. 침대 위에서 죽은 물고기 같은 여자를 내가 왜 아쉬워해?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지는데 그 여자 아비가 쥐고 있는 그 개발구역 프로젝트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그 여자는 끝이야. 그때 위자료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이혼시킬 거니까 걱정 마. 심씨 집안이 이 바닥에서 무슨 낯짝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는지 보라고. 빈털터리로 이혼시킨다고? 우리 심씨 집안을 바닥에 나뒹굴게 만들겠다고? 주경민, 내 놈의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참으로 치밀하기도 하구나.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깊게 파고들었다. 날카로운 고통이 나를 극도로 깨어있게 만들었고 마음속의 증오심은 들불처럼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때 방송창이 완전히 폭주했다. 시청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아 순식간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대화창이 너무 빨리 올라가 글씨를 읽기 힘들 정도였다. 빼박 주경민이다. 목소리 똑같음. 내 가치관이 산산조각 났다. 낮에는 그렇게 절절하게 고백하더니 밤에는 상간녀랑 본쳐보고 죽은 물고기라며 욕하네. 진짜 악마 새끼다. 장인어른 프로젝트까지 빼먹고 빈털터리로 쫓아낼 계획이라니. 추추. 신부심지은 너무 불쌍하다. 술 먹여서 객실에 던져놓고 저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누가 신부 어딨는지 아는 사람? 지금 안전한 거 맞음? 위험한 거 아니야? 주경민 나가 죽어라 쓰레기. 저 불륜녀도 목소리만 들어도 뱀 같은 년이네. 나를 걱정해주는 수많은 글을 보며 마음속에 아주 희미한 따뜻함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곧 더 차가운 증오가 그것을 덮어버렸다. 붕괴, 가가. 그 추악한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을 때 나는 이미 한 번 무너져 내렸다. 지금의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끔찍하리만치 냉정해진 상태였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방송 앱에서 빠져나와 자주 사용하는 몇 개의 소셜미디어 SNS 계정에 빠르게 접속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주소 링크를 아무런 설명 없이 공유했다. 글귀 하나 없이 그저 외로운 마침표 하나만 찍었다. 마치 차가운 쉼표이자 거대한 미스터리를 던지는 듯했다. 이 불길을 더 거세게 만들 것이다. 인터넷망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타오르도록. 이어서 사진첩을 열었다. 거기에는 오늘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 나는 순결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주경민의 곁에 기대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주경민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사람을 빠져 죽게 만들 만큼 다정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얼마나 모순적이고 비참한 장면인가. 나는 가장 상징적인 사진 몇 장을 골라 글을 올렸다. 짧지만 엄청난 충격파를 던질 글귀와 함께. 세기의 결혼식, 평생의 맹세, 그 모든 것은 정교하게 기획된 역겨운 비즈니스에 불과했다. 게시물을 올린 뒤 나는 곧바로 앱을 껐다. 반드시 일어날 거대한 회의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실시간 방송 화면으로 주의를 돌렸다. 시청자 수는 어느새 50만 명을 돌파했고 여전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었다.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주경민 신혼 첫날 밤 불륜, 주경민 임소희, 심지은 배신당하다, 주성그룹 하한가 같은 검색어가 로켓을 탄 듯 단숨에 최상위권을 장악했다. 그 뒤에는 전부 시뻘건 단독 충격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이 인터넷 폭풍의 중심에서 내 휴대전화 화면이 반짝였다. 시어머니, 즉 주경민의 어머니 조영란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지은아, 어디 있니? 왜 신혼방에 없어? 경민이 말로는 네가 취해서 쉬고 있다는데 경민이 전화를 안 받네. 너희들 별일 없는 거지? 겉보기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속을 떠보려는 것이 분명한 이 문자를 보며 나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이 사모님은 평소에도 나를 깔보았다.
내가 굴지의 주성그룹에 어울리지 않게 분에 넘치는 시집을 왔다고 생각했고, 거칠애와 두 집안의 사업적 협력 때문에 억지로 나에게 기본적인 예의만 갖출 뿐이었다. 지금 만약 그녀가 자기 금쪽 같은 아들의 추문이 이미 천하에 다 까발려진 것을 안다면 길길이 날뛰며 덮어주려 할까? 아니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모든 책임을 내게 뒤집어 씌울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대로 무음 설정을 한 뒤 휴대전화를 옆으로 던져버렸다. 지금은 주씨 집안 그 누구와도 말 섞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기다리고 싶을 뿐이었다. 날이 밝기를, 주경민 스스로 이 무너진 하늘을 발견하기를, 그리고 그의 얼굴에 떠오를 구경거리 같은 표정을 감상하기를. 창밖의 하늘이 짙은 어둠에서 서서히 짙은 푸른색으로 변하더니 이내 잿빛 하얀색을 띠기 시작했다. 희박한 아침 햇살, 한 줄기가 두꺼운 암막 커튼 틈새를 뚫고 조심스레 밀려들어와 객실의 매끄러운 바닥에 떨어졌지만 일말의 온기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신혼방 안에서 주경민이 움직였다. 그는 기지개를 켜더니 천천히 눈을 뜨고 습관적으로 품에 안긴 임소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애정어린 미소를 그리며 올라갔고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임소희는 그의 손길에 깨어나 졸린 눈을 비비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애교를 부렸다. 경민 오빠,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주경민의 목소리는 잠에서 덜 깨어 갈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다정했다. 빨리 일어나. 좀 씻고 옷 입어. 곧 심지은이 찾아올 텐데 너랑 마주치면 안 되잖아. 임소희가 불만스럽게 입술을 삐죽였다. 싫어. 나 그 여자랑 마주칠래. 내가 오빠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그 여자한테 똑똑히 보여줄 거야. 그만해. 주경민의 말투가 가라앉았다. 반박을 용납하지 않는 강압적인 태도였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심씨 집안 그 개발 프로젝트 최종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그때 널 아주 당당하고 화려하게 집안으로 들이게 해줄게. 지금 괜히 일 치러서 대사 망치면 네가 감당할 수 있어? 임소희는 그의 엄한 말투에 겁을 먹고 억울한 듯 입술만 삐죽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경민은 그녀를 달래듯 부드러운 말 몇 마디를 건네고는 침대에서 일어나 여유롭게 옷을 꿰입기 시작했다. 나는 화면 속에서 태연하게 행동하는 그를 지켜보았다. 마치 새벽 늦게까지 이어졌던 그 난잡한 불륜과 배신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여전히 말끔하게 차려입고 한 여자만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재벌 3세 경영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뼛속까지 가식적인 인간. 그가 침대 탁자 위에 놓인 자기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을 때였다. 아마도 나에게 전화를 걸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우뚝 멈췄다. 얼굴에 감돌던 나른함과 부드러움이 순식간에 얼어붙더니 이내 산산조각 났다. 극도의 충격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휴대전화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손가락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핏기가 빠르게 가시며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가 보았다는 것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그 눈을 찌르는 단어들을, 방송 주소 아래 달린 수백만 개의 비난 댓글들을, 그리고 자신의 그 역겨운 방탕한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을. 주경민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항상 계산으로 가득 차 있거나 거짓된 다정함을 담고 있던 그의 두 눈에는 이제 오직 완전한 공포와 폭발할 듯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시선이 통제 잃은 탐조등처럼 방안을 미친 듯이 휩쓸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카메라 렌즈를 숨겨둔 문가의 구석으로 시선이 꽂혔다. 그의 동공이 바늘구멍만 하게 수축했다. 방송 시청자 수는 이미 100만 명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누리꾼들의 반응이 쓰나미처럼 몰아쳤다. 저 새끼 카메라 발견했나 본데? 아, 쓰레기 얼굴 하얘진 거 보소. 꼴 좋다.
지가 뭔데 기세등등해서 바람을 피워. 심지은님은 어디에 있어요? 안전한 거 맞죠? 걱정돼요. 유유주성그룹 주식장 열렸냐? 바로 하한가 직행이겠네. 주경민은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가운만 대충 걸친 것도 잊은 채 몇 걸음 만에 문가로 달려와 구석에 숨겨져 있던 오랫동안 켜져 있어 이미 열이 펄펄 나는 내 기기를 확 움켜쥐었다. 여전히 미친 듯이 굴러가는 대화창과 현재 접속해 있는 어마어마한 시청자 수를 확인한 순간 그는 마치 고압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짧고 경악스러운 숨을 들이켰다. 헉! 기기가 툭 소리를 내며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화면이 바닥에 부딪히며 순식간에 거미줄처럼 박살났다. 하지만 그는 떨어진 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만 멍하니 바라보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입술이 달달 떨렸지만 온전한 음절 하나 내뱉지 못했다. 임소희가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기겁하며 가운을 여미고 달려와 그의 팔을 잡았다. 경민 오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전화기는 왜 떨어뜨렸어? 주경민이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힘이 어찌나 셌던지 임소희는 비틀거리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는 바닥에 박살난 기기를 가리켰다.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목소리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네가 지금 그걸 입이라고 나불대? 우리 어젯밤 일 전부 다 생중계로 방송됐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다고. 이제 속이 시원하냐? 생중계 방송. 임소희의 얼굴이 휙하고 주경민보다 더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급히 쭈그려 앉아 파편을 집어 들려 했지만 깨진 화면은 이미 새카맣게 꺼져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빛에는 멸망에 가까운 공포가 서려 있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실시간 방송이. 누구야? 심지은이야? 틀림없이 그 미친년 짓일 거야. 내 이름을 듣자 주경민은 갑자기 잠에서 깬 사람처럼 흠칫했다. 핏발선 그의 두 눈에서 소름 끼치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몸을 돌려 경로한 야수처럼 내가 있는 객실 방향으로 돌진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뒤로 움츠리며 구석의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고 여전히 예비용 휴대전화의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렇다. 나는 평소에 잘 쓰지 않지만 기능은 완벽한 예비용 전화기를 하나 더 준비해 몸에 지니고 있었다. 메인 기기는 발각되었지만 예비 기기에서는 이미 실시간 방송 송출과 화면 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쾅! 객실 문이 주경민의 거친 발길질에 열렸다. 그는 문가에 서서 가슴을 거칠게 오르내렸다. 독을 바른 칼날 같은 시선으로 방안을 미친 듯이 휩쓸더니 마침내 구석에 웅크린 채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 공포,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경악, 그리고 일말의 우스꽝스러운 통제욕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꽁꽁 얼어붙은 호수 같은 눈빛으로 그를 차갑게 마주보았다. 어떤 동요도 없었다. 주경민이 내 코앞까지 다가와 나를 깔아뭉개듯 내려다보며 내 옷깃을 거칠게 틀어쥐었다. 나를 바닥에서 억지로 끌어올리며 짐승처럼 포효했다. 심지은, 내년 짓이지? 네가 한 짓 맞지? 이 독사 같은 년. 네가 감히 방송을 켜? 네가 날 망쳤어. 네가 우리 주성그룹을 다 망쳐놨다고. 옷깃이 목을 조여와 숨이 막혔다. 하지만 나는 발버둥 치지 않았다. 그저 그 냉기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밤을 꼬박 새운 데다 차가운 바닥에 있었던 탓에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비정상적일 만큼 또렷하고 단호했다. 그게 뭐? 주경민. 너와 임소희가 내 신혼 첫날 밤에 내 신혼 침대에서 7번이나 뒹군 걸 남들이 알까봐 두려워? 너. 주경민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분노하며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나를 때릴 작정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 손바닥은 떨어지지 않았다.
남아있는 이성이 그를 잡은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 한 점 없는 내 눈빛의 차가움이 그를 압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다른 한 손으로 내 옷깃을 더욱 세게 쥐어짜며 거의 이빨 사이로 소리를 쥐어짜냈다. 심지은 너 진짜 지독하다. 내 집안도 우리랑 같이 박살날까봐 겁나지 않아? 우리 심씨 집안을 박살낸다고? 나는 조소하며 온 힘을 다해 나를 주참하고 있던 그의 손을 거칠게 밀쳐냈다. 뒤로 두 걸음 비틀거리다 중심을 잡았다. 나는 턱을 치켜들고 핏발선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얼음 송곳이 바닥에 떨어지듯 명확하게 내뱉었다. 주경민, 네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심씨 집안을 입에 올려? 신혼 첫날 밤에 나한테 술을 먹이고 쓰레기처럼 객실에 던져놓고 네 상간녀를 데리고 내 침대에서 뒹굴 때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한 적 있어? 우리 아버지 인맥만 쏙 빼먹고 나를 빈털터리로 쫓아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울 때 너희 주씨 가문에 체면이라는 두 글자가 남아있기는 했니? 나는 앞으로 한 걸음 바짝 다가섰다. 내 기세가 경로한 그를 완전히 압도했다. 네가 임소희를 데리고 신혼방에 들어간 순간부터 넌 그런 말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잃었어. 그 7번의 역겨운 짓거리들, 그 하나하나가 널 수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증거들이고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낼 원동력이야. 주경민은 내 반박에 얼굴이 푸르락누르락해지며 말문이 막혔다. 그때 임소희도 방으로 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심지은, 역시 내년 짓이었어. 음흉하고 악독한 년. 네가 이런다고 경민 오빠를 잡을 수 있을 줄 알아? 꿈 깨.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영원히 나라고. 나는 그녀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몸에 숨겨두었던 예비 기기를 꺼내 손가락으로 가볍게 터치했다. 이미 저장해둔 가장 화질과 음질이 깨끗한 화면, 녹화본을 재생했다. 나는 화면을 그들 쪽으로 돌리며 차갑게 말했다. 직접 봐. 너희들이 어젯밤에 만든 위대한 걸작을 똑똑히 감상해보라고. 1번, 2번, 3번, 7번. 너희가 나눈 모든 사랑의 미러들, 아니, 나를 향한 모든 비방과 계산들, 모든 더러운 몸짓들이 여기에 아주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죽은 물고기 같다느니, 어떻게 빈털터리로 쫓아낼 거라느니 떠들었던 계획들, 내가 친절하게 다시 떠올려줄까? 고화질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역겨운 영상과 노골적이고 악독한 말들이 동시에 그들의 감각을 강타했다. 주경민과 임소희는 영상을 보며 얼굴의 핏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시체처럼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주경민이 번쩍 손을 뻗어 내 기기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고 재빨리 폰을 걷어 가슴품에 단단히 안았다. 주경민, 헛수고하지 마.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어젯밤 방송 다시 보기 영상은 이미 인터넷 전체에 퍼졌어.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도배된 지 오래야. 네가 내 기기 하나 박살냈다고 끝날 줄 알아? 내가 해외 가상 저장소, 클라우드 서버마다 복사본을 수도 없이 만들어뒀어. 예약 전송까지 다 설정해뒀고 네가 오늘날 여기서 죽인다 해도 시간이 되면 이 증거들은 주요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의 이메일로 자동 전송될 거야.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관들의 책상 위에도 올라갈 거고 너랑 주성그룹은 영원히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걸. 내 말은 주경민의 마지막 남은 요행조차 완전히 산산조각 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더니 차가운 벽에 등을 세게 부딪혔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궁지에 몰린 야수처럼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그가 정교하게 쌓아 올렸던 모든 부, 지위, 명예가 이 하룻밤 사이에 내가 선택한 가장 직접적이고 잔인한 방식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된 것이다. 임소희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며 중얼거렸다. 경민 오빠 어떡해.
이제 어떻게?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사람 얼굴 보고 살아? 주성그룹 망하는 거 아니야? 망가찼냐? 주성그룹이라는 단어에 주경민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미친 듯한 도끼가 스쳤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악에 받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심지은 경고하는데. 지금 당장 즉시 그 모든 영상과 기록 다 지워. 그리고 공개 사과문 올려. 네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앙심 품고 조작한 영상이라고 해. 안 그러면 너랑 네 부모가 제명에 못 죽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제명에 못 죽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실제로 코웃음을 쳤다. 주경민, 내 지금 꼴을 좀 봐. 포털 사이트를 보고 인터넷을 뒤덮은 쌍욕들을 좀 보라고. 주성그룹 주가를 좀 봐. 아직 주식시장에서 하한가를 안 쳤으면 다행이겠지만 네가 지금 나를 협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내 몸 끝자락이라도 건드려봐. 장담하건대 1초 뒤에 주성그룹 탈세, 조세 포탈, 비자금, 불법 자금 모집 자료들이 싹 다 있어야 할 검찰청에 도착할 테니까. 너, 네 엄마, 주성그룹 일가 친척들 전부 다 가야 할 곳으로 보내줄게. 마치 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주경민이 바닥에 떨어뜨려 박살났던 메인 전화기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의 비서실장 전용 알림음이었다. 주경민은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바닥으로 달려들어 기기를 줍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비서실장의 극도로 공포에 질린 횡설수설이 깨진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고요한 객실 안에서 그 소리는 너무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주식시장 열리자마자 바로 하한가 쳤습니다.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은행권에서 대출금 회수하겠다고 난리고요. 핵심 파트너사들도 계약 해지 통보서 보냈습니다. 국세청이랑 공정위 조사관들이 지금 본사 1층 로비에 들이닥쳤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회사 정문을 다 막아버렸고요. 대표님 빨리 와주십시오. 회사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하한가, 계약 해지, 국세청. 주경민은 그 단어들을 넉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전화기가 다시 그의 손에서 스르륵 미끄러져 카펫 위로 툭 떨어졌다. 척추뼈가 통째로 뽑혀나간 것처럼 그는 벽을 타고 스르륵 주저앉았다. 시선은 텅 비어 있었고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광채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끝났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송 다시 보기 시청자 수는 이미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인터넷 대화창은 쓰레기 꼴 좋다. 주성그룹 상장 폐지 가즈아. 심지은 갓지은 이혼 응원한다. 저놈 쥐뿔도 없이 빈털터리로 내쫓아라 하는 거센 파도에 완전히 잠식당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길 잃은 똥개꼴이 된 주경민과 그 옆에서 덜덜 떨며 울고만 있는 임소희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속 복수의 쾌감이 차가운 불꽃처럼 고요하게 타올랐다. 하지만 이것으론 부족했다. 한참 부족했다. 바로 그때 구두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점점 다가오더니 시어머니 조영란의 날카롭고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민아, 어디 있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연락이. 그녀가 객실로 뛰어 들어왔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난장판을 목격했다.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 옷매무새가 엉망인 채 널브러져 우는 임소희, 그리고 구석에 차갑게 서서 전화기를 꽉 쥐고 있는 나. 조영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굳어졌다. 처음엔 주경민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다가 이내 맹렬하게 화살을 내게 돌렸다. 나를 산채로 씹어먹을 듯한 눈빛이었다. 심지은, 너, 내년이 한 짓이지. 내가 너 얌전한 년 아니라는 거 진작 알아봤어. 네가 감히 이런 악독한 수작으로 우리 경민이를 망쳐? 우리 주성그룹을 망쳐? 넌 집안 말아먹는 재앙 덩어리야. 나는 그녀의 악독한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맑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영란 씨, 똑바로 아시죠? 당신 아들이 신혼 첫날 밤에 합법적인 아내를 술 먹여 객실에 내다 버리고 이 상간녀를 데려와 내 신혼 침대에서 7번이나 뒹굴었습니다. 우리 심씨 집안을 이용해 먹고 나면 날 빈털터리로 쫓아내겠다고 입방아를 뻗은 것도 당신 아들이고요. 처음부터 나를 기만하고 계산한 건 바로 당신 아들입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을 뿐이죠. 당신들 주씨 집안이 스스로 얼굴에 먹칠해 놓고 이제 와서 거울이 너무 투명하다고 거울 탓을 하는 겁니까? 너, 말대꾸하는 꼬라지하고는 조영란은 내 반박에 말문이 막혀 하마터면 숨이 넘어갈 뻔했다. 그녀는 내 코를 삿대질하며 비싼 돈 들여 관리한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 좋아, 이 독한 년. 우리 주씨 집안이 이 원한을 똑똑히 기억해 두마. 두고 봐, 아주 두고 봐. 나는 그녀의 말을 가볍게 되받아치며 온기라곤 없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기다릴게요. 주성그룹이라는 그 잘난 빌딩이 어떻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지 제가 두 눈 뜨고 지켜보죠. 당신네 주씨 집안이 어떻게 구름 위에서 진흙탕 속으로 처박히는지 똑똑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붕괴와 절망에 빠진 이 방 안의 인간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예비 전화기를 단단히 쥐고 곧장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나서기 직전 나는 발걸음을 멈췄으나 뒤돌아보진 않았다. 내 목소리는 객실의 구석구석을 채웠고 기기에 켜져 있던 녹음 기능에도 똑똑히 기록되었다. 주경민, 임소희, 그리고 조영란 씨. 이제 막 시작됐어. 당신들이 나한테 그리고 우리 심씨 집안에 빚진 것들 내가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돌려받을 테니까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객실을 빠져나오자 등 뒤로 조영란의 통제 잃은 욕설과 통곡, 임소희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 그리고 죽어가는 야수 같은 주경민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소음을 문 뒤에 가둬버렸다. 복도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어 모든 소리를 흡수했다. 오직 벽 조명만이 부드러우면서도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나는 거울처럼 매끄러운 바닥을 밟으며 승강기로 향했다. 내 피로연 드레스에는 여전히 객실 바닥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화장은 지워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거울 같은 승강기 문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했지만 척추는 꼿꼿하게 서 있었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주경민이 나를 쓰레기처럼 차가운 바닥에 내버린 그 순간부터 사랑의 환상을 품고 그에게 고분고분했던 심지은은 이미 죽었다. 살아남은 것은 지옥에서 기어 올라와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려는 심지은 뿐이었다. 승강기가 내려가며 숫자가 계속 바뀌었다. 나는 예비기기를 꺼내 녹음을 끄고 소셜미디어 앱을 열었다. 역시나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주성그룹 관련 검색어로 도배되어 있었다. 주경민 불륜 폭로, 주성그룹 하한가, 임소희 상간녀, 심지은 사이다 반격. 모든 검색어 뒤에는 핏빛처럼 붉은 단독 마크가 붙어 있었다. 주성그룹 공식 계정의 댓글창은 이미 분노한 누리꾼들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어 있었다.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 주경민을 당장 대표이사직에서 끌어내리라는 함성이 파도처럼 몰아쳤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다음 단계의 모든 수를 냉정하게 계획하기 시작했다. 첫째, 부모님께 연락하기. 헛소문과 거짓 찌라시가 더 거세지기 전에 내가 직접 진실을 말씀드려야 한다. 잔인한 일이겠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왜곡된 사실을 듣게 하시는 것보다 낫다. 둘째, 모든 증거 정리하기. 생중계 녹화본, 주경민과 임소희의 메신저 대화 내용. 나는 예전에 주경민이 방심한 틈을 타 그의 전화기에 동기화 프로그램을 깔아두었다. 호텔 폐쇄회로 CCTV, 화면, 그리고 그가 내게 술을 먹였다는 증인과 증언. 이 모든 것을 완벽한 증거 사슬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하기.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게 아니다.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중혼 및 임소희와의 사실혼 관계, 나에 대한 협박, 심씨 집안을 향한 권리침해 시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게 할 것이다. 넷째, 부모님의 안전보호.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조영란 역시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 부모님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생각이 정리되자 마음이 가라앉았다. 호텔 정문을 나서자 이른 아침에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정신이 더욱 맑아졌다. 택시를 잡아타고 예전에 내가 몰래 계약해둔 청담동의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주소를 댔다. 원래는 결혼 후 가끔 나만의 시간을 보내며 그림을 그릴 개인 작업실로 쓰려던 곳이었으나 이제는 나의 임시 피난처이자 반격의 지휘 본부가 되었다. 차 안에서 다시 휴대전화를 켜보니 실시간 검색어의 열기는 전혀 식지 않았다. 주성그룹 주가의 실시간 차트를 보니 절벽처럼 수직 낙하하는 파란색 선이 섬뜩할 정도였다. 이미 여러 유명 기업이 주성그룹과의 협력을 잠정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었다. 벽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밀어버리고 북이 찢어지면 천명이 두드리는 법. 비즈니스 세계의 잔혹함이 지금 이 순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때 전화기가 진동했다. 화면에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을 고르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꾸며낸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은아.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약간의 피곤함이 묻어났다. 일어났어? 어제 많이 피곤했지? 오늘은 푹 쉬어. 친정에는 천천히 와도 되니까 늦잠 푹 자렴. 전혀 내막을 모른 채 나를 아껴주시는 엄마의 목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꾹 참으며 최대한 가벼운 말투로 대답했다. 엄마, 나 일어났어. 괜찮아. 엄마 아빠는 어때? 우린 다 괜찮지. 우리 딸 생각만 해. 엄마가 말하다가 갑자기 말투가 살짝 바뀌었다. 지은아,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잠겼어? 울었니? 혹시 경민이가 너 괴롭혔어? 엄마의 예리한 촉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엄마, 주경민 그 인간이 나 배신했어. 어젯밤 우리 신혼 첫날 밤에 나한테 술 먹여서 객실에 버려두고 상간녀 데리고 우리 신혼 침대에서 뭐라고?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극도로 충격받은 심지어 날카롭게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아니야, 무슨 오해가 있는 거겠지. 오해 아니야. 엄마, 나는 눈물을 닦고 억지로 목소리를 진정시켰다. 내가 다 녹화했어. 전 세계의 생중계로 다 방송해버렸어. 지금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 그놈이 나랑 결혼한 거, 아빠 인맥이랑 프로젝트 빼먹으려고 이용한 거였어. 목적 달성하면 나 빈털터리로 이혼시킬 작정이었대. 수화기 너머는 죽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몇 초 뒤 엄마의 무너지는 듯한 울음소리와 함께 아빠의 무겁고 다급한 발소리, 그리고 격노한 고함이 들려왔다. 주경민이 짐승만도 못한 개자식. 지은아, 너 지금 어디야? 안전해? 아빠가 당장 갈게. 그 새끼 내가 가만 안 둬. 아빠, 엄마, 제발 진정해. 내 말 들어봐. 나는 급히 두 분을 달랬다. 나 지금 엄청 안전해. 내 개인 작업실에 있어. 두 분 절대 섣불리 움직이시면 안 돼. 주경민 찾아가지 마. 그놈 지금 미친 개나 다름없어. 찾아가면 오히려 위험해. 나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변호사도 구했어. 우리는 법으로 싸울 거야. 아빠는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을 몰아쉬셨지만 역시 이성적인 학자이셨다. 화를 꾹 누르며 무겁게 말씀하셨다. 지은이 네 말이 맞다. 아빠가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을 뻔했어. 넌 지금 네 몸 잘 지켜. 증거 다 잘 챙기고. 변호사 선임했어. 아빠가 도와줄까? 변호사는 제가 알아서 연락하고 있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느끼자 마음이 훨씬 놓였다. 두 분 당분간 조심하세요. 당분간 외출 자제하시고요. 주씨 집안 인간들 궁지에 몰려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제가 이쪽 상황 다 정리하고 나면 모시러 갈게요. 한참을 더 부모님을 안심시킨 뒤에야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은 나는 택시 뒷좌석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일종의 해방감이었고 내 등 뒤에 기댈 곳이 있다는 안도감이었다. 택시가 오피스텔 건물 앞에 멈췄다. 요금을 계산하고 내려 보안이 철저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깔끔하고 밝은 실내 장식의 현관문을 열자 팽팽하게 당겨졌던 신경이 조금은 느슨해졌다. 나는 먼저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로 구석구석 몸을 씻었다. 어젯밤 묻었던 모든 오물과 한기를 씻어내려는 듯이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살아 숨쉬는 기분이 들었다. 책상 앞에 앉아 휴대용 컴퓨터 노트북을 켜고 예비기기를 연결해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생중계 다시 보기 영상, 화면 녹화 파일 등을 3개의 다른 암호화 이동식 저장 장치 USB에 복사했다. 하나는 오피스텔 금고에 넣고, 하나는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하나는 해외 가상 보안 저장소에 올렸다. 그 다음 주경민과 임소희의 그 역겨운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내보냈다. 갈무리 화면에 시간대를 명확히 표시했다. 특히 그들이 어떻게 나를 취하게 만들지, 신혼 첫날 밤에 어떻게 미래를 즐길지, 심씨 집안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빼먹을지, 나를 어떻게 빈털터리로 쫓아낼지. 모의한 대화 내용은 빨간색 동그라미로 눈에 띄게 강조했다. 그런 다음 호텔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젯밤 나는 만약을 대비해 당직 지배인의 이름표를 외워두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박 지배인의 목소리에는 눈치 보는 기색과 곤란함이 역력했다. 아니. 심지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저희 호텔 측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그건 고객님의 사생활 문제라 저희 호텔 입장에서는 박 지배인님. 나는 그의 말을 끊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호텔 측 입장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젯밤 연회장에서 객실 복도로 이어지는 통로, 그리고 제가 있던 객실과 신혼방 앞에 폐쇄회로 CCTV 녹화 화면이 필요합니다. 이건 형사사건과 직결됩니다. 주경민 씨는 고의적인 약물 투여 및 유기, 그리고 그에 뒤따른 주거침입과 권리침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호텔 측에서 제공을 거부한다면 저는 호텔 경영진을 관리감독 소홀 및 범죄 방조 혐의로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 호텔도 주경민 불륜 생중계 사태에 더해 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고 싶진 않으시겠죠? 박 지배인은 전화기 너머로 침묵했다. 주씨 집안의 추문은 이미 이 결혼식을 주관한 최고급 호텔마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상태였다. 여기서 소송까지 휘말린다면 잠시 후 그가 항복했다. 건조한 목소리였다. 알겠습니다. 심지은 고객님, 해당 시간대의 녹화 화면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오직 법적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절대 대중에게 무단 유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제 변호사가 법적 소송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군더더기 없이 대답했다. 해당 화면을 확보하면 주경민이 내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나를 질질 끌고 가는 장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소희를 껴안고 신혼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증거 화면 문제까지 해결한 뒤 나는 서울,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재벌가의 지분 분쟁과 복잡한 자산 은닉 사건에 능통하며 강단 있고 전문적이기로 소문난 김 변호사를 점찍어 가장 빠른 시간으로 면담을 잡았다. 이 모든 것을 끝냈을 때 창밖의 햇살은 이미 눈부시게 밝아져 있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고 쉬려 했다. 전화기가 끊임없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수없는 부재 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주경민의 번호도 있었고, 임소희의 번호도 있었고, 조영란의 번호도 있었다. 심지어 주씨 집안 반계 친척들과 주성그룹 임원들의 전화도 있었다. 나는 일절 받지 않고 모조리 수신 차단했다. 그들이 초조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목숨을 구걸하고 싶고 협박하고 싶고 아주 작은 손실이라도 만회해보고 싶겠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가 다시 소셜미디어 앱을 열었을 때 상황은 또 한 번 급변해 있었다. 주성그룹이 엄청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생중계 화면 속에서 주경민은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일부러 꾸며낸 듯한 초췌하고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조영란은 그의 옆에 앉아 눈시울을 붉힌 채 손수건을 들고 연신 눈가를 닫고 있었다. 그 옆에는 주씨 가문의 어른 2명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주경민은 카메라를 향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연기력은 나무주연상급이었다. 언론사 기자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인터넷에 유포된 저 개인에 관한 사실무근의 영상과 헛소문에 대해 저는 깊은 비통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것은 완전히 악의적인 편집과 사실을 왜곡한 명예훼손입니다. 저와 제 아내 심지은 씨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신혼 첫날 밤, 저희는 그저 사소한 문제로 심하게 다퉜을 뿐이고 그녀는 감정이 격해져 신혼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매우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내용은 누군가 카메라 각도와 편집 기술을 이용해 조작한 것으로 제 인격을 모독하고 가정을 파탄내며 주성그룹을 무너뜨리려는 불순한 의도입니다. 조영란이 곧바로 마이크를 이어받아 눈물 콧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제 아들이 어떤 아이인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효심 깊고 정직하며 책임감 강한 아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전부 다 저 독한 심지은 짓입니다. 그 아이가 속이 검고 악독해서 결혼 전부터 우리 집안에 불만을 품고 예물 문제 따위로 앙심을 품더니 일부러 이런 함정을 파서 우리 경민이와 주성그룹을 파멸시키려 한 겁니다. 우리 집안은 진심으로 그 애를 대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뱀 같은 며느리를 드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씨 가문의 어른들도 몹시 비통한 표정으로 맞장구를 쳤다. 나를 탐욕스럽고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음흉한 여자로 몰아갔다. 그리고 주성그룹 측은 나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기자회견 중계 화면에서 그들이 흑백을 뒤집고 적반하장으로 구는 얄팍한 촌극을 보며 화가 나기는커녕 헛웃음이 났다. 참으로 멍청하기 짝이 없다. 산처럼 거대한 영상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창백해질 뿐이며 오히려 그들의 얄팍한 미천만 더 처참하게 드러날 뿐이다. 아니나 다를까 기자회견 영상의 대화창은 일방적인 조롱과 쌍욕으로 도배되고 있었다. 편집, 조작,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냐? 그 목소리, 그 각도를 어떻게 조작해? 주경민 마마보이 빼박이네. 일 터지니까 엄마 데리고 나와서 질질 짜게 만드네. 진짜 그 어미의 그 아들. 얼굴 두꺼운 건 집안 내력인가 봄. 불륜 저질러 놓고 며느리 타도지네. 심지은님 빨리 나와서 사이다 날려주세요. 진짜 빼박 증거 다 까발려 버려요. 나는 기자회견 창을 닫고 자판 위에서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제 저들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릴 시간이다. 나는 이미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내 계정에 접속해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했다. 제목은 직설적이고 강렬하게 달았다. 주성그룹 기자회견에 대한 응답. 거짓으로 쌓아올린 변명. 절대 조작 불가능한 이 철옹성 같은 증거들을 똑똑히 보라. 게시물은 몇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어젯밤 화면 녹화본 중 주경민과 임소희의 얼굴, 그리고
대화가 가장 선명하게 담겼으나 너무 노골적인 신체 노출은 피한 짧은 영상 몇 개를 올렸다. 영상에 찍힌 시간대 기록이 어제 실시간 방송 시간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두 번째, 주경민과 임소희가 지난 반년 동안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갈무리 화면을 길게 이어붙였다. 그 안에는 그들의 은밀한 애칭, 미래 계획, 나와 내 집안에 대한 비하와 계산이 낱낱이 담겨 있었다. 특히 신혼 첫날 밤 계획과 프로젝트 도장만 찍으면 심지은을 걷어차겠다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아주 눈에 띄게 강조했다. 세 번째, 방금 호텔에서 확보한 폐쇄회로 CCTV 화면을 첨부했다. 호텔 상표는 가려주었다. 주경민이 걸음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나를 억지로 부축해 객실로 끌고 가는 장면. 그리고 얼마 뒤 그가 임소희를 끌어안고 메인 신혼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시간순으로 매끄럽게 이어졌다. 네 번째,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숨겨둔 필살기였다. 몇 년 전 우연히 발견했던 주경민이 은밀한 방식으로 회사 자산을 빼돌리고 실적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재무팀 문건의 핵심 문서 사진이었다. 당시 이상함을 느끼고 찍어두었지만 깊게 파고들진 않았었다. 거기에 더해 그가 모 고위 공직자와 밀접하게 교류하며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 증거도 슬쩍 던졌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여론의 미끼를 던지는 데는 충분했다. 나는 이렇게 덧붙였다. 주성그룹 내부의 재무 상태, 그리고 주경민 대표이사의 특정 상업적 행위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관계수사 당국에서 큰 관심을 가지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주성그룹 공식 계정, 주경민, 조영란,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씨 가문 어른들을 모두 언급하며 차가운 결론을 적어내렸다. 거짓말은 1000번을 반복해도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주경민 씨, 조영란 씨, 법정에서 뵙죠. 아울러 저는 김 변호사를 공식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경민 씨의 중혼, 기망에 의한 혼인 취소, 협박, 부부 공동재산의 악의적 은닉, 그리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신변 위협 등의 행위에 대해 이혼 소송 및 형사고소, 그리고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임을 밝힙니다. 응소할 준비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끓는 기름에 부은 찬물, 아니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던져진 초대형 폭탄과도 같았다. 공유, 댓글, 좋아요 수가 수백만 단위로 미친 듯이 치솟았다. 주씨 집안이 돈을 주고 푼 여론 조작 세력이 잠시 흐려놓았던 여론은 단숨에 맑아졌고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켰다. 헐 미친, 카톡 빼박이네. 벌써 반년 전부터 붙어먹고 심지은 뒤통수 칠궁리만 했어. CCTV까지 풀렸네. 주경민이 고의로 술 먹여서 버려두고 상간녀 데리고 신혼방 간 거 팩트임. 짐승 새끼. 주성그룹 재무 비리 떴다. 주가 조작의 로비까지? 주성그룹 진짜 뿌리부터 다 썩었네. 심지은 갓지은 유유 언니 완전 멋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숨통 끊어버리네. 심지은 끝까지 고소 응원합니다. 주경민 저 새끼 교도소에서 평생 썩게 해라. 주성그룹의 그 우스꽝스러운 기자회견이 채 반도 끝나기 전 현장에 있던 사회부 기자들이 일제히 내 게시물에 속보 알림을 받았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질문 방향이 급격하게 틀어지며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주 대표님, 심지은 씨가 조금 전 명확한 카톡 증거와 호텔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주 대표님, 카톡 내용 중에 프로젝트 끝나면 처리하겠다는 말이 있던데 처리가 무슨 뜻입니까? 조영란 씨, 방금 전 심지은 씨가 조작을 했다고 비난하셨는데 지금 풀린 명백한 물증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성그룹 재무비리와 로비 의혹이 사실입니까? 불법 비자금 조성이 있었습니까? 기자회견장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기자들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단상 위로 돌진해 주경민을 에워쌌다. 생중계 화면은 주경민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과 조영란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비추다 강제로 끊어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가 던진 이 증거들은 이전의 방송 영상보다 훨씬 파괴적이었다. 주경민의 불륜과 악의적인 사기극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전선을 주성그룹의 가장 치명적인 근간, 즉 기업 재무와 신뢰도 문제로 옮겨붙게 한 것이다. 내 전화기가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칭찬과 흥분이 섞인 목소리였다. 심지은 씨, 방금 올린 자료들 정말 핵심을 찔렀습니다. 특히 재무 쪽 문서 말입니다. 제가 아는 검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쪽 지인들에게 슬쩍 연락을 돌렸는데 그쪽에서도 벌써 예의주시하고 있답니다. 게다가 올리신 게시물 파급력이 워낙 커서 이제 여론은 완전히 우리 편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쪽을 빈털터리로 만드는 걸 넘어 사기 결혼 및 배우자 권리, 악의적 훼손을 이유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겁니다. 결혼 기간을 빼돌렸을지 모를 자산도 싹 다 추적해서 환수할 거고요. 만약 재무비리까지 엮여 수사가 확대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 변호사님.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가장 강경하게 진행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치자마자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걸려왔다. 끊어버리려다 웬일인지 홀린 듯 통화 버튼을 누르고 녹음 기능을 켰다. 수화기 너머로 임소희의 찢어지는 듯한 원한에 사무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에 그 교태롭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심지은, 이 천벌 받아 죽으려나. 네가 감히 그 카톡 내용을 까발려? 네가 날 망쳤어. 경민 오빠를 망쳤다고. 내 똑똑히 경고하는데 나 절대 너 가만 안 둬. 내 손에도 네 약점 다 쥐고 있어. 두고 봐. 널 사회적으로 매장해서 나보다 더 비참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는 수화기를 향해 덤덤하게 말했다. 임소희. 몸 굴리고 거짓말이나 쳐서 자리 꿰찬 상간녀 주제에 네 손에 내 무슨 약점이 있다는 거지? 있으면 어디 한번 다 까발려 보시지 그래. 네가 또 증거 조작해서 사기치는 죄목 하나 더 추가할지. 아니면 나 심지은이 진짜로 남들한테 못 보일 구린 구석이 있는지 다 같이 확인해 보게. 하지만 네가 행동에 나서기 전에 먼저 변호사한테 법적 자문부터 받아보는 게 좋을걸. 협박죄, 그리고 이전의 명예훼손, 특수상해미수. 아, 지난번에 날 차로 치료했던 게 몇 년형이나 나올지부터 계산해보렴. 너. 임소희는 내 냉정한 말투에 숨이 막힌 듯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마지막으로 발악하듯 두고 봐. 라고 빽소리를 지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그 번호도 차단했다. 임소희는 이제 두려워할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이성을 잃고 지저대기만 하는 패배자일 뿐. 하지만 그녀의 협박은 나에게 주경민 쪽의 반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들은 지금 잃을 게 없으니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외출하지 않고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김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갔다. 부모님 역시 오피스텔 근처에 더 안전하고 외진 거처로 모셨고 사설 경호원까지 붙여드렸다. 주성그룹은 나의 팩트 폭격과 언론의 융단 폭격, 그리고 공정위와 검찰의 전면적인 압수수색 착수로 인해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쳤다. 시가총액은 무려 70% 이상 증발했다. 제1금융권의 대출 연장이 거부되었고 핵심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으며 우수 인재들은 줄퇴사 행렬을 이었다. 이 거대한 상업제국은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있었다. 주경민과 조영란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구원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당했다. 과거 재벌가 사모님, 대표이사라며 그들에게 굽실거리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전염병 피하듯 피했다. 김 변호사가 내게 알려온 바에 따르면 검찰은 공식적으로 주성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착수했다. 주경민은 법인 대표이자 실질적 지배인으로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으며 언제든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가 이전에 조세 회피처 해외 계좌로 비자금을 빼돌리려 했던 정황도 포착되어 국내외 계좌가 모조리 동결되었다. 이혼 소송 조정 기일 날 나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주경민을 다시 마주했다. 불과 며칠 사이 그는 10년은 폭삭 늙어 보였다. 눈은 태막에 들어갔고 수염은 덥룩했으며 그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패배감과 악에 바친 기운은 숨길 수 없었다. 조영란은 오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화병과 충격으로 알아누웠다고 했다. 조정실에서 주경민은 죽일 듯이 나를 노려보았다. 눈에는 뼛속 깊이 사무친 증오가 담겨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막다른 골목의 다다른 자의 광기였다. 그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심지은, 대체 어떻게 해야 직성이 풀리겠어? 기어코 우리 집안을 다 박살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인터넷에 뿌린 증거들 다 내려. 이혼은 해줄게. 재산, 위자료는 우리가 좀 합의를 보자고. 나는 그의 맞은편에 우아한 자세로 앉아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주경민, 우리 사이에 합의의 여지 따윈 없어. 소장은 김 변호사가 이미 제출했어. 내 요구 조건은 네가 위자료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나가는 것. 그리고 내게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로 400억 원을 지급할 것. 또한 네가 혼인 기간에 불법적인 수단으로 빼돌리거나 은닉한 부부 공동재산 역시 전액 환수하는 거야. 400억. 빈털터리? 미쳤어. 주경민이 책상을 쾅 치며 짐승처럼 벌떡 일어났다. 심지은, 사람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나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놈이야. 날 끝까지 몰아세우면 나도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내 부모, 주경민. 나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칼날 같은 시선이 그를 꿰뚫었다. 경고하는데 내 부모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랑 네 엄마 남은 평생을 교도소 독방에서 썩게 만들어줄 거야. 단순한 경제사범 정도로 끝날 줄 알아?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켜. 나의 기세가 그를 완벽하게 압도했다. 주경민은 나의 이 차갑고 결연하며 한 점의 두려움도 없는 눈빛을 보며 마치 나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처럼 얼어붙었다. 그는 입을 벙긋거리다 결국 부풀어 올랐던 광기가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픽 사그라들었다. 그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짐승 같은 고통의 신음을 흘렸다. 결국 산처럼 쌓인 명백한 물증들과 곧 닥쳐올 검찰 구속수사의 이중 압박을 이기지 못한 주경민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이혼하며 주경민은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서울, 내 부동산, 고급 외제차, 예금, 주식 이미 휴지 조각이 된 주성그룹 지분 포함 등 부부 공동재산 일체를 포기해야 했다. 또한 나 심지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400억 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의 자산 대부분이 압류 및 동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금액은 분할 지급 및 남은 자산의 대물 변제 방식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경민은 일간지 지면을 통해 나와 내 가족에게 공개적인 사과문을 게재해야 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주경민은 고개를 들어 핏발선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증오도 없었고 오직 끝없는 공허함과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빈털터리가 되어 모든 것을 잃고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를 한 번 더 쳐다보지도 않고 내 몫의 서류를 챙겨 뒤돌아 나섰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밝게 느껴졌다. 오랫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산산이 부서져 날아간 기분이었다. 얼마 후 주성그룹은 심각한 분식회계, 불법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등 여러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주경민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및 횡령 등 다수의 경제범죄 혐의로 징역 12년형 및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조영란은 아들의 구속과 가문의 몰락이라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신마비가 되었고 남은 여생을 경기도 외곽의 요양병원 병상에서 보내게 되었다. 임소희는 인터넷에 나에 대한 거짓 정보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 시도했으나 누리꾼들에게 금방 덜미를 잡혔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및 과거 나에 대한 상해미수 혐의로 구속되어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인생 역시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내 삶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아니, 진정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나는 받아낸 위자료의 일부로 부모님을 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성북동의 고급 단독주택을 사드리고 최고의 의료 지원을 마련해 드렸다. 남은 돈으로는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적인 디자인 전문 작업실을 열었다. 작업실의 이름은 신생이라고 지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내 모든 열정과 재능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장식품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심지은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주도하게 된 디자이너 심지은일 뿐이었다. 내 작품들은 삶에 대한 진실한 깨달음과 강인한 생명력이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오히려 업계 관계자들과 대중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가끔 경제 뉴스나 사회면 구석에서 주씨 집안의 몰락에 관한 짧은 후속 기사를 보기도 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고요한 호수 같았다. 그 사람들과 그 일들은 벌써 시간의 흐름과 나의 새로운 삶 뒤편으로 아득히 멀어진 지 오래였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작업실의 통유리 창가에 앉아 디자인 스케치를 수정하고 있었다. 동업자이자 절친한 친구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웃으며 말했다. 지은아, 오늘 저녁에 디자인 업계 교류회가 있어. 잠재적인 핵심 고객들도 꽤 많이 온다는데 같이 가볼래? 나는 커피를 받아들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창밖의 하늘은 물로 씻어낸 듯 푸르렀고 구름이 여유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고 어쩌면 또다시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이미 나 스스로를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나만의 눈부신 인생을 창조해낼 충분한 힘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으니까. 심지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끝없는 어둠을 안겨주었던 그 남자와 그의 모든 것은 이미 시대의 거대한 흐름과 법의 철퇴 아래 보잘것없는 먼지로 변해버렸다. 두 번 다시 그녀에게 털끝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발 아래 놓인 길은 햇살 찬란한 먼 곳을 향해 있었고 그녀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굳건하고 단단했다.